자, 이번에는 브리핑 시간인데요. 3,500만 명이 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귀성길 시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40분 이렇게 길게 걸리는데 큰일 났어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추석 고향 가는 길이 막혀서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때문일 텐데요. 지금껏 몰랐던 이색 음식 소개해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일명 낙지 살인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브리핑 시작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보험금 받고 나서 연락 다 안 받고 집도 아예 이사 가버리고 그냥 소름이 끼쳤죠. 피해자 가족들은 3년여의 긴 싸움을 이어왔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킨 뒤 낙지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항 흔적이 없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살인의 증거가 없다며 최종 판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다시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상에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뉴스 보고 너무 우아했어. 무죄 판결이 나버리니까 우리 집은 생판 모르는 우리 남들도 기가 막힌데 그 유가족들은 진짜 너무 마음이 진짜. 가족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담당 검사를 통해 판결에 대해 들었다는데요. 주의사항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다 기각될 거다 했는데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답답하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가족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요? 살인의 직접 증거 없이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흔적이나 질식에 의한 상처 등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보험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자가 변경이 이미 다 됐다 하고 보험금 수령인이 피고로 바뀌어 있었던 것. 게다가 사인의 필체도 의심스럽다는데. 여자분의 실체가 아니죠. 피의자를 남자로 바꿨잖아요. 법정 상속인 그 계약자가 이 얼굴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위조가 된 거다. 그리고 동생의 말에 따르면 언니는 평소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잘 먹지도 않았다는데요. 게다가 당시 피해자는 치아 상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금니가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치아들도 대부분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시급히 치료를 해야 될 상태예요.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때도 피해자 가족들의 곁을 지켰다는 피고인. 그래서 당시 더욱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사망 후 부검 없이 화장을 해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 다른 어떤 수사를 할 저기가 없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단순 변사 처리로 보고 이게 부검을 안 하고 그냥 사체를 인도를 해서 화장을 한 거죠. 초동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초동 수사가 되려고 한데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는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있어요. 다음 브리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 그런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큰 게 없고 작은 것만 있네. 추석이 작년보다 11일 빨라 대체적으로 사과가 작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작은 사과 맛은 어떨까요? 작은 고추가 맵다. 맛있어요. 작은 게. 맛있대요. 큰 사과와 작은 사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요. 큰 게 이게 맛있게 보이죠. 작은 사과가 맛있다는 농민과 큰 사과가 맛있다는 시민. 과연 승자는요? 당도를 재봤습니다. 이 큰 사과의 당도는 12브릭스, 작은 사과의 당도는 13.4브릭스. 작은 사과가 맵네요. 더 달았습니다. 네. 그 감염으로 인해서 크기는 작년보다 작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당도도 14도 브리스로 작년보다 1도 브리스 높아 홍로의 맛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더웠던 올해 여름 사람들이 힘들었던 만큼 사과도 힘들었는지 수분이 부족해 크기는 작아졌지만 당도는 올라간 것인데요. 자, 오늘 아침 시청자께 드리는 퀴즈.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 보이세요? 위쪽이 맛있어요. 밑에 부위.
정답은요, 30초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꼭지 부분은 당도가 10.5, 꽃 받침 쪽은 13.3, 약 3브릭스 높았습니다. 같은 나무의 사과라도 햇빛을 더 많이 받으면 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 사과나무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잎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가실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실의 꽃받침 부위의 가피 쪽에 가실 부위가 당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 사과 안쪽이 더 달까요? 껍질 쪽이 더 달까요? 사과 중앙 부분과 껍질 부분을 나누어 당도를 측정했습니다. 안쪽 과육 부분은 11.3, 껍질 부분은 13.6으로 사과 껍질의 당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같은 크기의 사과 중 어떤 것이 더 달까요? 방금 힌트 나왔는데 눈치채셨나요?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맛있어 보이세요? 아, 이게 맛있어. 바로 당도 측정했습니다. 이 꽃받침이 빨간 사과가 높게 나왔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꽃받침 부위에 초록색이 남아있지 않고 전면적으로 착색된 가실이 좋습니다. 좋은 사과 고를 때는 기울지 않고 바로 서 있는지도 보시고요. 또한 오래된 사과일수록 껍질에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다른 과일과 보관하면 썩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맛있는 사과 고르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 삼겹살. 네. 김치 넣고, 이거 넣고, 다 넣고 해가 뒤에 가져다 먹으면 맛있어요. 삼겹살이 살아있네. 사람들로 이미 만원인 음식점 인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군침 도네요. 한 대가 30년 넘었으니까요. 오랜 단골로 가득한 이곳 유명 맛집 같은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에이? 여기가 휴게소라고요? 귀한 끼리면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많은 먹거리들 중에서도 손에 꼽는 맛있는 휴게소 음식 여기 있습니다. 경치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의 최고 먹거리는 이곳의 명소에답게 도리뱅뱅이 아주 유명해요. 도리뱅뱅이라고요? 휴게소의 명물 도리뱅뱅입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도리뱅뱅의 정체. 일급수에서만 산다는 빙어. 빙어를 뱅뱅 돌려서 담아주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 특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고요. 양파와 마늘을 올려주면 완성. 그 맛은 어떨까요? 휴게소 도리뱅뱅. 네. 운전하고 장거리를 와가지고 이 맛을 느끼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 맛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우, 잘 드시네요. 와, 진짜 씹을수록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결론은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숨은 별미가 있다는데요. 강에서 잡힌 민물 생선을 2, 3일간 푹 고아 체에 걸러낸 육수에 면을 삶은 것이 바로 이 생선국수라는데요. 소문만 듣고 왔는데 처음 먹어보는거든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휴게소의 가장 큰 장점은 골라 먹는 재미. 네, 바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율식당. 게다가 즉석에서 보글보글 끓여 먹을 수 있는 번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따봉인데. 따봉. 네, 저도 되게 나서 신기해서 한번 해봤어요. 아, 신기해서? 네. 비경길이 한층 즐거워진다고요. 맨날 이제 캠핑 갈 때만 번호 들고 와서 이렇게 먹는데 휴게소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맛도 있고. 뭐 순두부? 순두부. 한편 재래식으로 직접 끓여 만든 순두부 요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칼칼한 해물 순두부찌개에서 냄새 쏙 뺀 고소한 순두부 청국장까지. 하니까 좀 칼칼한 맛도 나고. 순두부가 참 진짜 맛있습니다. 휴게소. 딱 200인분 정도. 그래서 그 부분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순두부찌개 맛 어떠세요?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예, 맛도 있고 낭만도 있는 휴게소. 이번 귀경길에는 이색 음식이 있는 휴게소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낙지 살인 사건. 2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고 저항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질식 증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실제로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아버지는 오열을 해서 인터뷰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초동 수사에 실패를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만약에 시신이 화장되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면 조금 결과가 달랐을까요? 부검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예를 들어 수면제와 같은 약물의 흔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거 역시도 추정일 뿐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네, 아무튼 뭐 엄격한 증거를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법원이 있어서 예. 특히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달리 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거든요. 특히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근데 보험금 수령이나 치아 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보면 심증도 가고 우리 정서적으로는 좀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형사 범죄 처벌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네.